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서버아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되고 있는 서버아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폼 세 가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모니터링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PC 어바브 PB라는 프레셔 레벨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피크 프레셔가 고정이 되겠고요. 피크 프레셔 고정이 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변하는 것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플로우 웨이브폼이 디셀러레이팅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높아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프레셔가 이제 일정하게 레귤레이팅 되는 점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베이직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이제 왼쪽에서부터 O2 concentration, FiO2고요. PIP, respiratory rate, RR, 그리고 PC above PB 나와 있습니다. 이쪽 프레셔 컨트롤 한번 눌러주시면요, 프레셔 컨트롤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 나오는데요. 처음에 방금 밑에 있었던 요 네 가지 파라미터가 이쪽 베이직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수치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억셉 눌러주셔야 되고요. 변경된 수치를 이쪽에서도 즉각적으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파라미터를 바꾸실 때는 굳이 이쪽으로 여기서 바꾸실 필요가 없고, 이쪽에서만 변경해 주셔도 즉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나머지 세 가지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하시면 이쪽에서 TI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억셉을 눌러주셔서 I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I가 변경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변경하시면 지금 웨이브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쪽 어디셔널 세팅에서 I에서 여기서 I 레이쇼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를 변경함에 따라서 TI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레이쇼가 커지면서 TI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어디셔널 세팅을 사용하실 거면은 반드시 설정을 하고 여기 확인키를, 억셉 확인키를 눌러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T 인스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인데요. 지금 요걸 보시면 처음에 플로우가 들어갈 때 이 기울기가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흡기 기울기 시간인데요. 이 기울기 시간이 현재 5%로 되어 있습니다. 5%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흡기 시간의 5%만큼의 기울기를 주겠다는 건데요. 수치를 한번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상승시키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만해지면서 타이달 볼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완만하게 할수록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0으로 줄여서 아주 빠르게 경사를 거의 줄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환자에게는 더 많은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너무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이 압력 웨이폼을 보시면은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와의 폐에 들어가면서 약간 마찰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을 조금씩 상승해서 가장 이산적인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5이고요. 5를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크게 파이팅은 없지만 ARDS처럼 폐가 굉장히 딱딱하고 스티프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부분에 파이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트리거 보시면 트리거에 플로우 방식과 프레셔 방식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2에서 5 정도 사이로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플로우 값이 커지면서 민감해집니다. 왼쪽으로 돌릴수록 플로우 값이 작아지면서 둔감해지고요. 0부터는 프레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커지게 되는데 점점 둔감해져서 환자가 그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식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환자가 흉곽이 마이너스 압을 만들어내야지 서포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플로우 방식은 어떤 거냐면, 서킷에 기본적으로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플로우가 흐르고 있습니다. 1분당 2리터 정도의 바이어스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데, 그 바이어스 플로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환자의 서포트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5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렁은 사람이 아니라서 자발호흡이 없는데 10으로 만들었더니 T자가 뜨면서 여기 플로우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발호흡을 감지해서 서포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설정된 RR은 20인데 모니터링 되는 RR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조금 낮춰져서 민감하게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감하게 해줘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7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 트리거링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요. 환자가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방금 T자 보셨죠? 여기 플로우의 변화가 생기면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또 파이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5 정도로 설정해주면서 어떤 건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레셔 컨트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만약에 약간의 이제 이렇게 압력 변화가 있습니다. 환자가 숨을 내쉬려고 하거나 약간 파이팅이 있을 경우에 3cm H2O 정도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빼주고 플로우도 빼주면서 흡기 시간을 유지시켜서 타이러 볼륨을 보장해주는 이런 안전 밸브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퍼 프레셔 리밋이 40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2로 세팅이 되었을 때 파이팅이 생기면 이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면요, 순간적으로 프레셔와 플로우를 다 빼주면서 환자 폐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타이더 볼륨은 이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면 원인을 파악해줘야 되겠고요. 알람 리밋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 설명드렸고요. 볼륨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다시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에서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나요? 서버에 가지고 있는 모드가 나오는데요. 볼륨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볼륨 컨트롤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현재 프레셔 컨트롤에서 나오는 타이더 볼륨이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원하는 타이더 볼륨을 설정하시고 억셉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볼륨 컨트롤에서 차이점은 프레셔 레벨 대신에 타이더 볼륨을 설정해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더 볼륨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타이더 볼륨은 일정하게 타이더 볼륨이 나올 거고요. 타이더 볼륨이 나오면서 피크 프레셔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타이더 볼륨 450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타이더 볼륨이 450이 안 나오면서 이제 피크 프레셔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타이더 볼륨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높여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퍼 리밋이 4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퍼 리밋에 다가가면은 이제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면서 원하는 타이더 볼륨이 안 나오게 되면요, 타이더 볼륨이나 알람 프로파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R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RR을 좀 줄이게 되면은 이제 TI가 증가하면서 낮은 압력에서 원하는 타이더 볼륨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륨 컨트롤에서 방금 타이더 볼륨 보았고요. 나머지 3가지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파라미터도 이제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이제 T포즈가 있는데요. 이 T포즈 말씀드릴게요. 어디셔널 세팅에서 I를 보시면은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T포즈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세팅 값에서 자동 계산 값에서 기존의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TI만 있었는데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 MV 미니 볼륨과 이 기호는 V에 점 찍은 이 기호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속도를 계산해주는 이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I를 조절하면 이제 플로우 속도나 TI가 한꺼번에 다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이 T포즈인데 T포즈를 보시면은 플라토 구간을 설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설명 안 드렸네요. 볼륨 컨트롤은 아까 전에 프레셔 컨트롤과 다르게 컨스턴트 플로우가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플로우가 들어가는 컨스턴트 플로우가 적용이 돼서
압력이 프레셔 컨트롤보다 조금 더 높게 되는데요. 지금 이 치솟는 이 압력이 에어웨이에, ED 튜브랑 에어웨이에 걸린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피크 부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멈춘 부분, 요게 이제 플라토 구간입니다. 플라토 구간은 가스 익스체인지가 조금 더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구간을 설정하는 게 이 T4주고요. 전체 호흡 시간에서 10%를 예를 들어 3초의 호흡 시간이 3초라면 0.3초 동안의 T4주 시간을 갖게 됩니다. T4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TI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T4주 시간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TI 시간이 자동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길어지는 것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적용해 주시면 피크 프레셔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타사 어떤 인공호흡기에서는 T4주 값을 0으로 설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훨씬 더 이제 낮게 유지되면서 타이어 볼륨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T4주를 그런데 기본값 10에서 이제 15 정도로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4주는 기본값 10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나 이제 이 프레셔 어퍼 프레셔 리밋을 확인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알람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끄고 하다 볼륨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이제 프레셔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 눌러 보시면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베이직 4가지랑 기존의 3가지 파라미터 그리고 볼륨 컨트롤에만 있는 T4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요 볼륨 컨트롤 위를 요쪽을 보시면 여기 3가지 기호 같은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아이는 요 지금 아이콘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플로우 어답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플로우 어답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인공호흡기들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without flow adaptation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능은 어떤 거냐면 타이달 볼륨이 4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호흡기 중에 환자가 더 많은 숨을 당기더라도 450의 타이달 볼륨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타이달 볼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타이달 볼륨을 주는 게 지금 요 가운데 표시된 Without Flow Adaptation 기능이고요. 왼쪽에 이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을 보시면요. 타이달 볼륨은 450이 세팅되어 있지만 흡기 중간에 환자가 호흡을 더 마시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이만큼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스타이베이션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고요.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게 이 볼륨 컨트롤 플로우 어답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450만 들어가겠고요.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더 많이 볼륨을 마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의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에서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만들게 되면은요,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T4주를 0으로 주게 되고요. 이제 여기 플로우 패턴은 50으로 주게 됩니다. 억셉을 해주시면요, 기존의 이제 웨이폼에서 바뀝니다. 디셀러레이팅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 그리고 플라토 구간이 없기 때문에 멈추는 구간이 없습니다. 멈추는 구간이 없어서 TI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타이달 볼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플로우 패턴을 25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사가 더 가팔라지면서 조금 더 프레셔 컨트롤을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셔를 좀 더 낮춰서 프레셔를 조금 더 낮추면서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패턴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0%, 25, 50, 75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볼륨 컨트롤을 지금 보면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보고 있는데요. PRVC를 한번 보겠습니다. PRVC를 보기 전에 PRVC 한번 볼게요. 자, PRVC를 보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을 한 55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PRVC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요, 자, PRVC 모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레셔 컨트롤처럼 작동을 합니다. 프레셔 컨트롤처럼 동작을 하는데요. PRVC,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
그 프레셔를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입니다.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게 되어 있고요.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게 되면은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로 작동하는 프레셔를 레귤레이팅 하면서 디셀러레이팅으로 작동하는 이런 웨이브폼을 형성하면서 타이달 볼륨을 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PRV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을 약간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을 개런티 보장해 주지만 좀 더 낮은 압력에서 환자에게 가장 높은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있도록 매 호흡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 호흡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프레셔 컨트롤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일단은 프레셔 컨트롤이나 다른 모드를 쓰다가 PRVC를 치면 처음 한 번은 볼륨 컨트롤처럼 테스트 브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PRVC에서 처음 이게 가끔씩 기존에 불필요할 경우에는 테스트 브레스 안 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볼륨 컨트롤에 해당하는 컨스턴트 플로우의 테스트 브레스 한번 쏘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달 볼륨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적당한 그 플라토 프레셔가 필요한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로 작동하는 방식의 플로우를 주는 것이 PRVC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 호흡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못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다른 동영상 보시면 PRVC 적용했을 때 처음에는 볼륨 컨트롤에 해당하는 테스트 브레스를 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프레셔 컨트롤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타이달 볼륨을 이제 주기 위해서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RR15에서 피크 프레셔 25로 타이달 볼륨 500 정도를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500 정도 주고 있는데 RR이 높아지면 당연히 TI가 줄어들면서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게 되겠죠.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게 되니까 피크 프레셔를 올리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피크 프레셔를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점점 올리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제 올릴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4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람 프로파일에 어버 프레셔가 40으로 걸려 있는데 40-5로 해서 35까지 프레셔를 올리면서 레귤레이팅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계속 좀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면 계속해서 매 브레스마다 계산해 가지고요.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팩트 프레셔를 찾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리게 되게 되는데요. 요 예를 들지 말고 타이달 볼륨은 500으로 맞춰놓고 폐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폐가 이제 시크리션이 하거나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타이달 볼륨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면서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40-5, 35까지 이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알람이 뜨게 됩니다. Regulation Pressure Limit이라는 알람이 뜨면서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하던가 이 어퍼 리밋을 변경해라 하는 알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석션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넓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알람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시 벤틸레이터가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을 합쳐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방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면은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뜨면서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게 되겠고요.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니까 피크 프레셔를 35, 36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션을 해서 환자의 폐가 좋아지면은요, 순간적으로 그 압력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달 볼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600까지 치솟았다가 천천히 불필요한 압력을 낮춰주면서 타이달 볼륨도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이제 스티프하거나 ARDS 환자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바로 트라우마를 예방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을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PRVC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 보면요, RR이 없습니다. 환자가 RR을 결정하기 때문에 RR은 없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트리거랑 이제 인스파이션 라이즈 타임 동일한데 I 레이쇼가 없습니다. I 레이쇼도 환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I 레이쇼가 없고, 대신에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 최근에는 이제 엔드 인스피레이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쓰시는 서브 I는 사이클 오프 아니면 엔드 인스피레이션 툴 중 하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엠니아 상황입니다. 알람 프로파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엠니아 타임 2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 15초입니다. 15초가 지나면 알람이 뜨면서 이제 백업이 걸리게 되는데요. 15초 후에 백업이 걸리게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쪽 백업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백업 벤틸레이션에서 설정된 값으로 환자에게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들어가다가 환자의 자발호흡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백업이 없어지고 기존의 프레셔 서포트로 돌아오는 게 프레셔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에서 이제 환자의 I 레이쇼를 정하지 않고 보시면은 이제 TOT 분의 TI로 바뀌었습니다. 토탈 브리딩 타임 분의 이제 인스피레이션 타임인데요. 전체 호흡 시간 분의 흡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I 레이쇼 같은 건데 뭐 0.4면은 지금 전체 호흡 분의 약 40%가 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환자가 흡기를 시작합니다. 환자의 트리거링이 있어서 흡기를 시작하는데 호기로 진행이 될 때는 이제 서브 I가 결정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사이클 오프입니다. 사이클 오프가 현재 30%로 되어 있잖아요. 30%로 되어 있는 것은 플로우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30%까지 속도가 떨어지는 지점에 호기로 전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아주 낮추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길게 흡기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흡기가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달 볼륨은 높아지지만 파이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길게 되면 어떤 식의 파이팅이 생기냐면은 환자가 이런 식으로 끝에 환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의 내뱉는 압력과 들어간 압력이 만나서 파이팅이 생기는 것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클 오프 시간을 디폴트 값이나 그 이상으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런 파이팅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요, 굉장히 짧게 아주 빨리 이제 인스피레이션 TI가 끝나기 때문에 흡기가 끝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에게 맞도록 이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30%면은 이제 일률적으로 다 30%로 끝난다고 알고 계시는 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환자가 아주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면은요, 이 전체적인 호흡 시간이 길어집니다. 흡기 시간이. 그래서 더 많은 타이달 볼륨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흡기 시간, 이 TI, TOT는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 프레셔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셔 서포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프레셔 트리거가 있을 때마다 여기 T자가 뜨면서 여기 플로우 변화가 있으면서 프레셔가 살짝 이렇게 압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발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점 환자가 괜찮아지시면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줄여주시다가 프레셔 레벨이 0까지 되면요, 이런 식으로 10회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회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핀만 있는 거고요. 환자가 호흡을 하는 만큼만 이렇게 10회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셔 서포트랑 10회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엠니아 타임 말씀드렸는데, 이 엠니아 타임이 지금 백업이 걸립니다. 근데 그 2분 동안 3번의 백업이 걸리면 팝업 창이 뜨면서 모드를 바꾸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환자가 자발호흡이 계속해서 없다, 지속적으로 없다, 그런 식으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륨 서포트가 없는데요. 볼륨 서포트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볼륨 서포트는 이 볼륨 컨트롤처럼 작동하지 않고요.
PRVC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볼륨 서포트가 있으시면요, PRVC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셔 서포트보다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서포트 사용하실 때는 PRVC처럼 작동한다. 매 호흡마다 계산해서 환자에게 가장 낮은 압력으로 설정된 타이다 볼륨을 일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IMV 볼 텐데요. SIMV 보시면은 볼륨 컨트롤 SIMV, 프레셔 컨트롤 SIMV, PRVC SIMV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 쓰다가 이제 SIMV를 변경을 하실 때는 프레셔 컨트롤 SIMV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레셔 컨트롤 SIMV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거예요. I ratio, inspiration right time, 사이클 오프, 트리거 플로우 방식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mandatory breath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R 대신에 SIMV 레이트가 있습니다. SIMV 레이트를 설정해 주시고, 또 SIMV 레이트가 6으로 해주면 60초당 6번, 10초에 한 번씩 SIMV 레이트, 강제호흡이 들어가면서요. 나머지 시간에 서포트를 할 때 이 서포트 레벨을 설정해서 서포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강제호흡이 한번 들어갔고요. 지금처럼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차이를 줘볼게요. 서포트 레벨을 좀 작게 해서 강제호흡이 들어갔고요. 지금처럼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 모드와 완전 다른 것은 강제호흡이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강제호흡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발호흡이 있을 때 맞춰서 강제호흡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발호흡을 인정해주고, 지금처럼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강제호흡을 주는 이런 방식이 SIMV입니다. 왜냐하면 S가 싱크로나이즈잖아요. 가능하면 환자에게 맞춰서 주는 건데, 만약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필요할 시간을 지났을 때 이렇게 완전 순전하게 강제호흡을 줍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이 breath cycle time이거든요. 자, 일단은 억셉을 좀 알람이 나오지 않게 좀 해놓고요. 보시면은 지금 breath cycle time이라는 게 있어요. 4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breath cycle time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RR을 15로 입력을 하면은 4초마다 한 번씩 강제 호흡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모드에서는 4초마다 한 번씩 무조건 강제 호흡이 들어가지만, SIMV 모드에서는 이 breath cycle time 동안 설정된 4초 동안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는 것을 기다려주고요. 없으면은 이 시간에 90%까지 3.6초가 되는 거죠. 현재 세팅에서는 3.6초까지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는지 기다려주고, 없으면 강제호흡을 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SIM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호흡을 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가능하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강제호흡을 주게 되고요. 강제호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발호흡이 있을 때 서포트를 주는 게 SIM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지금 여기서 없는 게 바이벤트랑 APRV, 그리고 오토 모드가 없고요. 이제 서브 N 같은 경우에 하이 프리퀀시나 나바 같은 게 없는데, 그 나머지 모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